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볼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60조 원.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수주전이 바로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라운드에 오른 두 나라, 바로 한국과 독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이 문을 합친 계약이 약 20조 원이었거든요. 이번 캐나다 사업은 그것의 3배 규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사적인 대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캐나다가 왜 이렇게 급하게 잠수함을 사려고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캐나다 해군이 현재 보유한 잠수함은 빅토리아급 4척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들 19구 입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겁니다. 1998년에 구매했는데 심지어 4번째 잠수함은 캐나다로 오는 도중에 화재가 나서 2015년에야 겨우 전력화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4척 중에 제대로 작전 가능한 건 고작 1척!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직접 현재 작동하는 잠수함이 한 척뿐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2030년대 중반이면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2035년까지 첫 신형 잠수함을 받겠다고 데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여기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이고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세계대양을 모두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26일 캐나다 정부가 최종 후보 2개 업체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최종 입하전에 올라선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이 네밍카드가 뭔지 볼까요?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제안한 잠수함은 바로 장보고3 배치2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하나오션과 HD현대가 따로따로 입찰했다가 둘 다 탈락했던 거. 이번엔 그 교훈을 살려서 완전히 하나로 뭉쳤습니다. 장보고3 배치2의 스펙을 볼까요? 배수량 3,300톤급, 공기 불요 추진 장치 AIP 탑재,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수중 작전, 최대 3주 이상, 항해 거리 7,000해리, 그러니까 약 13,000k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가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핵 추진 잠수함 빼고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속도. 하나오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26년에 계약하면 2035년 이전에 4척 납품,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한 척씩 추가해서 2043년까지 12척 전부 완성. 하나오션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경쟁사도 이 납품 일정을 따라올 수 없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지금 한국 해군용 장보고3 배치2를 건조하고 있고 곧 첫 번째 함 진수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고 있는 검증된 잠수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 조기에 잠수함을 인도받으면 낡은 빅토리아급을 빨리 퇴역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오션 계산으로는 유지 보수 비용에서 약 1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방위사업청이 3월에 캐나다 가서 공동위원회 열었고 7월엔 대통령 특사단이 직접 가서 협력 강조했어요. 8월엔 방사청장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방문까지. 그런데 한국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토 상호 운용성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나토 국가에 수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신 시스템, 무기, 센서, 정비체계 이 모든 게 나토 표준과 맞아야 하는데 이게 숙제입니다. 캐나다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토 회원국 중 한국 잠수함을 운용한 적이 없어서 이는 캐나다 방위태세에 과감한 변화가 될 것이다. 위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북극 작전 경험. 장보고3는 주로 동해와 남해에서 북한 잠수함 추적용으로 설계됐어요. 북극해 얼음 밑에서의 장기 작전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잠수함은 인도 태평양용이지 북극 북대서양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물류 문제. 한국과 캐나다는 태평양 건너 엄청 멀잖아요. 예비 부품 공급하고 정비하려면 40년 동안 복잡한 물류망이 필요한데 이게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자, 그럼 경쟁자인 독일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독일 TKMS가 제안한 건 타입 22CD입니다. 이건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최신형 잠수함이에요. 기존의 독일 22 A급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죠. 타입 22CD의 특징.
배수량 2,800톤급, 한국보다 작아요. 수소 연료전지 기반 AIP 시스템, 수중 작전, 3주 이상, 북극 작전 특화 설계, 나토 표준 완벽 호환. 독일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나토 네트워크. TKMS는 나토 소속 국가 재래식 잠수함의 70%를 건조한 회사예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미 22A급을 쓰고 있고 지금 독일과 노르웨이가 22CD를 12척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걸 사면 어떻게 되냐? 훈련도 같이 하고 정비 부품도 공유하고 무기 시스템도 호환되고 완전히 나토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TKMS 최고 경영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캐나다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극 전문성. 22CD는 특별히 북극 환경을 위해 설계됐어요. 노르웨이가 북극해에서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얼음 밑에서의 작전 능력이 검증됐다는 얘기죠. 독일 총리와 카니 캐나다 총리가 만났을 때 카니 총리는 베를린에서 바로 킬로 이동해서 TKMS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정비 중인 22A급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체험까지 했습니다. 나오면서 카니 총리가 농담처럼 말했대요. 저 지금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TKMS는 또 현지 생산도 제안했어요. 캐나다가 원하면 일부 공정을 캐나다에서 진행할 수 있다. 현지 유지 보수 시설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 근데 독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기! TKMS는 지금 독일과 노르웨이에 줄 12척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한테 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TKMS가 카니 총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34년에 한 척, 2037년에 2척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은 2035년 전에 4척 주겠다는데 독일은 2037년까지 겨우 2척이라는 거예요. 캐나다 국방장관도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은 국내 납품할 물량 빼서 2035년 맞출 계획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안부터는 늦어질 것 같다. 두 번째 문제, 유럽 공급망. 유럽 방산업계는 30년 넘게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지금 다시 가동하는 중인데 부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자체 무기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필요한 부품을 유럽에서 다 조달 못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미검증 모델. 이 12CD는 아직 물에도 안 뜬 신형이에요. 노르웨이 첫 번째 함이 2027년에야 진수 예정입니다. 22A는 검증됐지만 22CD는 아직이라는 거죠. 네 번째, 비용. 독일이 구체적인 가격을 안 밝혔는데요. 유럽 방산의 높은 인건비를 생각하면 한국보다 비쌀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정작 돈 내고 살 캐나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캐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빠른 납기를 약속하는데 우리 빅토리아급이 거의 못 쓰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다. TKMS는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물량 때문에 우리한테 줄 여력이 없어. 2037년에 두 번째 함?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한국이 2035년 전에 4척을 준다면 유지비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 현대중공업이 민간 선박 건조로 세계 1위인데 그 생산 능력이 군함에도 적용된다면 믿을만하다. 한국은 이미 한국 해군용으로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 검증된 셈이야. 독일은 아직 물에도 안 뜬 모델이잖아? 한국 잠수함이 나토 시스템과 호환될까? 우리는 미국,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독일 잠수함은 이미 나토 국가들이 쓰고 있어. 정비, 훈련, 무기 시스템 모두 표준화되어 있지.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시스템과 통합이 안 되면 큰일인데 한국 잠수함이 그걸 지원할 수 있을까? 기술 성숙도를 보면 독일이 앞서 있어. 22A는 이미 검증됐고 22CD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한국 선택은 나토 밖 국가에서 처음 사는 거라 리스크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 북극에서 얼음 및 작전이 핵심인데 한국 잠수함은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어. 독일 22CD는 노르웨이가 북극 작전용으로 개발한 거라 우리 요구사항에 딱 맞아. 한국 잠수함은 동중국해 환경용이지 보퍼트해나 북대서양용이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잠수함을 북극에서 막아야 하는데 검증 안 된 플랫폼으로 리스크 감수할 수 있을까?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데 결국 납세자 돈으로 사는 거니까 비용도 중요하지. 절충교역으로 캐나다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관건이야. 두 회사 모두 현지 시설 건설을 약속했어. 독일은 첨단 기술 이전을 할까? 유럽은 기술 보호가 철저한데 한국은 2차 전지, 수소에너지 협력도 제안했다던데 이건 추가 경제 효과가 있겠네? 미중 갈등 시대에 한국을 선택하는 건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트럼프가 나토 2% 지출 압박하는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로 5% 달성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지. 보시다시피 캐나다 네티즌들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어요. 그럼 결국 뭐가 승패를 가릴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절충교역. 절충교역이 뭐냐면요. 캐나다가 무기를 사는 대신 한국이나 독일이 캐나다한테 경제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일자리 창출 같은 거죠. 캐나다는 절충교역 규모를 계약 금액의 100%로 요구해요. 이번 잠수함 도입에 200억 달러가 들어간다면 똑같이 200억 달러 규모의 절충교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 캐나다가 원하는 게 뭐냐? 인공지능 기술, 첨단 소재, 조선 설계 엔지니어링, 소나 음향 시스템, 수소 에너지, 2차 전지. 이 분야에서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 업체 모두 군사적 요구사항은 충족했다. 이제는 캐나다 경제에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수함 성능은 둘 다 합격점이고 이제 경제효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 유리한 게 뭐냐면 최근에 캐나다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2차 전지 밸류체인 협력, 수소 에너지 파트너십,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나토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맥킨티 캐나다 국방장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납기 일정, 상호 운용성, 캐나다 우선순위, 국내 산업 혜택 이 모든 게 평가 요소다. 자, 그럼 결과 예측 한번 해볼까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독일이 유리한 점, 나토 통합성과 검증된 기술, 북극작전 특화,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한국이 유리한 점, 압도적인 납기 속도, 비용 경쟁력, 즉시 가용한 생산 능력, 절충교역 협상력.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독일이 약간 앞서 있지만 한국이 절충교역에서 차별화에 성공하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20조 원 규모의 절충교역 협상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카니 총리, 한국 방문 하나오션 시찰, 2026년 말 2027년 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28년 최종 계약, 2035년 첫 잠수함 인도. 만약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이건 단순히 60조 원 수주가 아니에요. 한국 잠수함이 처음으로 나토 국가에 수출되는 거고 폴란드 등 다른 나토 국가의 잠수함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카니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10월 한국 방문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이 역사적 대결의 승자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